이걸 정말 남한테 알려주기 아까운 정도가 아니라면 프랜차이즈 사업하지 말아라. 안녕하세요. 저는 온가족 외식 공간의 컨셉을 가진 숙성고기 전문점 거북이 동네를 운영하고 있는 박서인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10대 때 생각을 했었던 거고, 한 고등학생 때 정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20대 때 많은 경험을 좀 일부러 하러 다닌 것 같습니다. 다양한 알바도 해보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제가 처음 이제 도전해 볼 수 있는 사업은 외식업이 저랑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외식업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봤을 때는 그게 좋게 보이진 않은가 봅니다. 남들은, 친구들은 다 취직을 하고 반듯하게 살고 있는데 넌 뭐하냐 라는 생각을 하셔서 많이 충돌이 있었었고, 어머니께서 이 집을 나가라, 원룸이라도 잡아가지고 빨리 독립을 해라 라고 해서 그때 500만 원을 보증금을 빌려주시겠다 하고 집을 쫓겨나면서 원룸을 구하러 다니다가 이 돈에서 조금만 더 보태가지고 가게나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보증금 1,500에 월세가 한 30만 원 정도? 그때부터 제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는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맹 유치를 하고 제안을 했었는데, 실상이 이제 오래 못 가고 폐점을 하는 그런 것들 보면서, 야, 이게 참 함부로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걸 하면 안 되겠구나. 지금 이제 거북이 동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들을 겪고 나니까 정말 우리가 검증됐을 때 하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은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가맹점주님들 먼저 이제 연락이 와주셔서 우리가 가맹점 모집을 안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데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서 이제 지금 같이 하게 된 케이스고, 직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전국으로 확대 전략은 펼치고는 있어도 홍보를 많이 한다든지 가맹점 모집을 많이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전략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 지점을 수도권에 지금 집중해서 우리가 오픈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갖고 있는 상태고, 이 외식업 쪽에 한 10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아이템을 선택할 때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 경험을 토대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대중적인,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 브랜드의 인지도를 넓혀나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러면 대중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아이템이 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커피라든지 돈가스라든지 고기, 이런 류들이 어릴 때도 먹었고 지금도 먹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먹을 거고, 데일리로 계속 먹을 수 있냐 없냐, 그리고 일주일에 제 스스로 몇 번 방문을 하느냐, 그런 식으로 아이템을 선정했을 때 고깃집은 충분히 대중적으로 제가 풀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 계집비어도 그렇고 제가 맡은 포지션과 잘하는 역할은 브랜딩입니다. 브랜딩을 저는 맡고 있는데, 고깃집은 많아도 저희가 들어갈 카테고리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눈에 보였습니다. 고깃집이라 해도 다 같은 고깃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들하고 술 먹기 좋은 고깃집이 있고, 가족들하고 식사용으로 먹는 고깃집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컨셉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타겟을 잡아 나간다면 충분히 성장이 있다. 그래서 저희는 온가족 외식 공간이라는 컨셉으로 고깃집을 운영하고, 원가족들이 오실 때 가장 만족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자리 배치도 하고, 지금 메뉴 구성도 그렇게 짜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깃집 브랜드가 뭐 수백 개, 수천 개라 해도 저희가 들어가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은 있다. 사실 거북이 동네를 마지막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하고 있어서, 그전에 다른 이제 브랜드로 프랜차이즈 할 때는 많이 배우러도 다니고, 어떤 식으로 해야지 프랜차이즈 성공할 수 있겠냐를 많이 보고 배우고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일을 했었는데, 결국 이제 돌아서 거북이 동네를 할 때쯤에는 이번에 마지막인데 배운 대로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아무래도 지점을 많이 확장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대표적인 다점포점주는 저희라고 저희는 직접 생각하고 있고, 본사가 다점포를 운영하고 그 외에 이제 다점포 점주님들하고 계산을 해보면 70%가 넘어갑니다. 뭐 프랜차이즈가 그렇지 않습니까? 매장에 방문하는 고객들도 저희 고객이고, 또 한 부류는 이제 저희 가맹점주님이 저희 또 고객이시니까
저희는 매장도 그렇고 프랜차이즈 사업할 때도 그렇고 제일 첫 번째로 보는 게 만족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점주님들이 하나를 창업하고 만족을 무조건 하시게끔 저희가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만족도가 있으시니까 2호점을 또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만족도를 계속 더 키워가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매출이 좋아야 되고 수익성도 괜찮아야 되고 일도 조금 쉬워야 되고 하니까 거북이 동네라는 이름을 지을 때쯤에 사업을 급하게 하고 있는 시기였었습니다. 사업을 이제 급하게 빨리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서 성공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았었고, 그래서 이제 조금 천천히 가자, 천천히 해도 된다 라는 생각으로 그 마음으로 이제 브랜드를 만들다 보니까 거북이 동네라는 이름을 짓게 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하는 방식 자체도 조금 여유 있게, 굳이 가맹점주님들이 찾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거를 팔로 다니지 말고 우리가 성과를 더 내서 더 이렇게 찾아오실 수 있게끔 흑당 버블티라는 게 대만에도 그렇고 홍콩에도 그렇고 엄청 각광을 받고 있는 걸 보면서 저거를 한국에 들고 와서 한번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때 한번 국내 론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나고 매장이 한 30개 가까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흑당 버블티의 인기가 유행이 지나가 버리고 매출이 다 떨어지고 가맹점주님들이 피해를 다 보시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그때 제일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돈도 많이 손해를 봤지만 더 큰 거는 이제 책임을 지지 못했다 하는, 프랜차이즈로 가맹을 유치를 해놓고도 이런 상황이 되는 거를 제가 어떤 예측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됐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하기가 싫었었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난 프랜차이즈를 하면 안 되겠구나, 프랜차이즈를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여러 명들을 더 힘들게끔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템을 고르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힘든 게 좀 티가 났는지 그때 당시 같이 일을 했던 동생이 등산을 가자 하더라고요. 그 등산을 하면서 어느 날 한번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때는 이걸 어떻게 돌파해 나갈까 하는 그런 고민밖에 없을 때였는데, 산에 가다가 중간쯤에 경치 본다고 보고 있는데 그 경치 보고 있는 상황이 지금 제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 바로 밑에는 낭떠러지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구나. 근데 그때 조금 생각을 또 바꾸니까 뒤로 돌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뒤로 돌면 뒤가 오히려 낭떠러지고 앞은 또 다시 올라갈 때가 있으니까. 프랜차이즈가 과연 뭘까라는 고민을 저 스스로도 많이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결과적으로 말하면 결국 프랜차이즈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을 돈 벌게 해주는 일이다. 그러면 돈을 벌게 할 자신이 있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스스로 많이 했었고, 지금도 프랜차이즈는 돈을 벌게 해주는 거를 제일 큰 가치라고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도 돈을 못 버는데 남을 돈을 벌게 해준다는 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일단 본인의 매장부터 매출을 증명을 시켜라. 본인의 매출이 증명이 돼야 되고, 이걸 정말 남한테 알려주기 아까운 정도가 아니라면 프랜차이즈 사업하지 말아라. 돈을 받고 가맹점을 유치를 해야 되는 어떤 일인데, 매출도 좋고 수익도 많이 남고 일도 편하고 이 좋은 아이템을 같이 벌고 싶다 하는 그게 아니라면 절대 하지 마라 라는 말을 해주고 싶고, 저는 그렇게 다들 그런 성공 사례나 아니면 대부분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히 자기만의 길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길을 지금도 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갈 거라서, 조금 다른 길을 가도 충분히 우리 프랜차이즈 사업이 성공시킬 수 있네 라는 어떤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걸 증명해낸 사람으로 기억에 남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